예, 2017년도도 이제 한 3일 정도, 4일 정도 지나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갈 것 같습니다. 그동안 2017년도를 지나오면서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고 또 보람도 느꼈고 또 많은 아쉬움도 간직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에 대한 군정을 이끌어가면서 가장 세 가지 방향의 목표를 두고 장군정을 이끌어갔습니다. 첫째는 장이 가지고 있는 특색과 장점을 어떻게 하면 특화시켜서 차별화할 것인가가 첫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과연 많은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 대한민국과 세계의 트렌드를 어떻게 가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고민의 일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미래는 4차 산업혁명과 그리고 감성의 시대가 두 가지의 시대가 우리한테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드론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또 다른 것과 융복합한 그런 어떤 기술적 측면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하드웨어 측면이라면 감성의 시대는 이런 소프트적인 건강과 그리고 건강, 치유, 휴양, 추억 이런 것들이 어떤 키워드일 수밖에 없는 거기에 어떻게 맞춰갈까요? 세 번째는 소비자들의 어떤 이 기호와 욕구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업들이라든가 그리고 자원들을 특화시켜 나가는 게 장의 어떤 미래의 어떤 가치 비전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군정이라는 게 어떤 딱 어느 한 시기가 지나면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행정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 어떤 이 가치의 어떤 방향을 두고 전직 군수님들이 잘한 거는 개성도 발전시키고 실질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은 개선하고 시정하고 또 과감한 협파해 가면서 추진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세 가지 어떤 원칙 속에서 지난 한 해를 줄곧 줄다름 채워왔다고 생각합니다. 장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천혜의 어떤 자연 환경입니다. 그럼 이 자연 환경을 가장 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자연의 어떤 우리 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천혜의 자연 자원을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미래의 어떤 감성의 시대에 가장 알맞는 장의 어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장을 건강과 치유의 어떤 고장으로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통합학 박람회를 개최했고 지금 한약 한방산업 통합의료 한방병원이 개원이 됨으로써 대한민국 건강 1번지로서의 어떤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던 시기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장을 물림의학의 고장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구호로서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장이 명실상부한 물림의학의 고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장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토요시장과 오드랬는데 토요시장은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먹거리를 만들어서 관광지로 갖고 갔던 곳입니다. 그리고 현백스 우드랜드는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관광지를 만들어 갔는데 이런 것들을 어느 자치단체든지 간에
벤처마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위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는 변화와 끝없는 콘텐츠를 개발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기에 직면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시대의 어떤 변화든가 소비자들의 어떤 욕구에 맞춰서 끝없는 변화와 콘텐츠를 보완하면 계속해서 장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저는 집중했는데 앞으로 그것보다는 이제 지속 가능하고 연속성 있는 그런 관광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건 역사를 기반으로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 속에서 앞으로 내년부터 지금 이미 올해 영역을 준비 들어갔습니다만 교도소에 있는 수감동의 부지를 정말 복합적인 문화예술의 복합 공간으로 꾸며가 나가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우리 장애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다 전시하고 공연하고 또 자기 작품들을 모으고 또 이제 뛰어넘는 전라남도와 또 대한민국에 그런 어떤 작품들을 수집하고 컬렉션을 해가지고 때로는 어떤 작품실, 때로는 뭐 전시실 뭐 이런 형태로 그 농역이 나오는 중간중간에 또 뭐 보완을 하겠습니다. 또 의견도 수렴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회령진성에 대한 역사 복원 사업 그것도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안중근 의사의 사당이 대한민국 유일하게 있는데 그거는 이번에 올 12월 달에 11월 달에 현충시설, 국가 현충시설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 사업 신청을 하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이 그런 어떤 사실은 어떤 그냥 지역 환경과 특산물을 통한 관광지 개발했다면 이제는 역사와 문화예술이 함께 공존하고 살아있는 정말 그런 명품 문화관광 휴양지로서의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저는 정치인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거 출마할 때부터 철저한 공약을 이행 가능한 공약을 제시했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공약한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96%가 저는 거의 달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올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그래서 전국에서 전남에서는 최초고 전국에 한 2번째 정도 된 것 같은데 3년 연속 한국 매니페스토로부터 공약 실천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은 SA 등급을 받았던 것도 커다란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국민들한테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도소 나머지 작업장들이 교도소에 이전하니까 그쪽은 자칫하면 폐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 땅에다가 장군이 생긴 이래 단 한 번도 국가기관 공공기관이 유치된 적이 없는 이 한반도 가장 남쪽 끝에 자리 잡은 장 땅에다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약자원 비임상연구센터라는 국가의 연구기관을 유치했고 나머지 땅에다가는 전라남도 전남도청 다음으로 큰 기관인 전라남도 소방본부를 그쪽에다가 유치해서 정말 버려질 수 있는 땅에다가 정말 장의 인구 증가와 그리고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우리 장의 어떤 미래에 길게 흥할 수 있는 장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는 그런 어떤 기반을 조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소비자들에 대한 기호와 욕구의 어떤 변화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 장을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좀 확대하자. 그래서 내년에는 유치면 자체가 100% 유기농 지역으로 전환할 것이고, 또 농축산물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친환경 면적도 저희들은 내년에 5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기능성 또 건강한 그런 어떤 농수산물들을 생산하기 위한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우리 장아빠들을 청정해역 갯벌 생태산업 특구로 지정된 것도 굉장한 획기적이었고, 앞으로 장의 어떤 이 수산물을 통해서 수산물에 대한 장의 브랜드 가치와 농경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뭐 이게 통해서 다 좋았던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일 아쉬웠던 것은 청렴도에서 전남의 최하위를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그거는 정말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아상이었고 국민들한테 큰 죄를 짓는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언론인들과 국민들께 굉장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청렴도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더욱더 분고를 쇄신하고 뼈를 깎는 그런 쇄신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하고 오렌지효가 생산폭을 오렌지효가 중단된 것은 또 저희 군에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도 앞으로의 관광객들에 대한 증가, 그리고 관광객 유입, 또 앞으로 또 세계의 어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또 그쪽의 어떤 노력도 개발 측면에서 보더라도 반드시 선사를 지정해서 배가 운항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 바이오 산업단지는 굉장히 양날의 칼 같은 그런 것이 장 바이오 산업단지입니다. 잘 되면 인구도 증가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는데, 안 되면 정말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게 장 바이오 산단입니다. 그래서 장 바이오 산단은 장에 올해도 군장의 제1을 목표로 삼고 추진해 왔지만, 또 내년도 군장의 제1을 목표로 삼고 장 바이오 산단을 기업 유치를 위해서 더욱더 분고를 실천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의 이런 2010주년 한 해는 명암이 교차됐던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아쉬웠고 조금 미흡했고 부족했던 부분들은 더욱더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정말 온 우리 공직자가 일심단결해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고, 잘된 부분들 또 장의 어떤 미래의 가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은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국가에서 유치하는 사업, 장학금을 추진하는 사업들을 되도록이면 군비 부담 드리지 않는 국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들을 더욱더 발굴해서 군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뭐 돈이 군비 없으면 또 뭐 부채라도 내가지고 제품 발행이라도 하면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결국 국민들의 부채로 남고 장이 먼 미래 볼 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군비를 들이지 않고 국도비를 받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내년에도 적극적인 그런 사업들을 유치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인사말을 마치고, 하여튼 언론인 여러분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 2018년도에도
여러분들의 정말 때로는 장군정에 대한 감시자로서 때로는 협조자로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셔서 언론인들과 우리 공직자들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 군에 대한 발전과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선발을 맞추면서 또 지혜를 짜내면서 함께 가는 2018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그 질문 답변 순서가 됐습니다. 혹시 그 질문하실 기자들께서는 질문해 주시죠. 예, 장학이 무소민입니다. 마이크. 예, 장학이 소민 기자입니다. 장 국민들이 군수님과의 소통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원망하고 있는데 군수님은 지금까지 국민들과 소통이 잘 되고 계신지 앞으로 소통을 어떻게 해 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그 강진면 발해면 10만 그 관련돼서 어민들이 피해가 속출했는데 저희 어민들이 많이 힘듭니다. 근데 군수님께서 이렇게 행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군이 너무 어민들을 방치해 두지 않았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해갈 것이고 그 보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장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강진군 입장에서는 해수부 사업이고 전라남도 도청 사업이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무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손이 떠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강진호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장 군수님과 강진호 군수님께서 만나서 이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가, 과연 그게 지금 어민들의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뭐 소통의 문제는 저같이 소통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저는 국민을 어머니 같은 군수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고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는 데는 군수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국민이 약 4만 명이 좀 넘는데 저는 끝없이 되도록이면 업무 보고를 저희들이 각 읍면을 옛날에는 월중보고 같은 걸 전부 여기 여성원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읍면에 다 돌아다니면서 1년이면 한 달에 한 번씩 10개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같이 국민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삶의 체험 현장을 매달 거의 다니면서 특히 어려운 사람들, 며칠 전에도 제가 뭐 버스 안내양으로 도우미로 활동을 했지만 매생이 미역하는데 김하는데 야간 방범하는데 뭐 제약에서 하는데 뭐 감자 캐는데 뭐 거의 그런 형태로 좀 소외계층 어려운 쪽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삶의 체험 현장을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려움과 소통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각 단체들별로도 언제든지 장군수의 문은 개방되어 있습니다. 장군수실 들어오는데 뭐 너무 벽이 높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그냥 접촉해보지 않고 아마 상상해서 미리서 생각해서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소통을 저처럼 저는 잡아오고 있습니다. 저처럼 국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접근하는 사람은 저는 드물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망에 대해서는 거기는 이제 만약에 그 항로가 지금 뭐 강진, 특히 우리 장하고 완도의 면허지가 좀 중첩이 돼, 아니 그쪽을 좀 거쳐가는 것 같은데, 면허지를 저희들 면허지를 거의 선사 측에서 배가 화물선이 가는 데 있어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를, 어민들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하거나
어민들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는데 군수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 어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앞장서 나갈 겁니다. 그러나 아까 강진 군수와 장 군수의 입장은 서로 틀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은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자기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신망을 개발하는 목적이나 또 자기들의 강진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끝없이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우리는 또 우리의 어민들의 피해가 가는 것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갈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또 거기에서 앞장서서 제가 싸울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 10만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완도군 불법 그 바다 면허지 조성이 돼 있는데요. 어민들이 정말 진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힘들어하고 생계가 좀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면담을 해서 그런 사항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완도군 자체하고 강진군 자체가 지금 전혀 실행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의지도 없고요. 그게 지금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말입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조소박에 우리 자, 제가 이제 강진하고는 방금 얘기한 대로 불법 그 양식장 있잖아요. 그 완도에다는 제가 군수 통화를 못했어요. 그때 당시 전화를 드렸는데 통화를 못했고 담당 해양수산과장을 통화를 했어요. 이렇게 밑에도 하고 수없이 불법에 대해 충분히 자기들도 인정을 해요. 인정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러는데 아마 지연이 되는 것 같고, 사실은 이거는 도에다가 어차피 이제 자치단체 간의 경계에 대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데는 도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다 끝없이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들어서 완도하고 전라남도에 강력하니 뭐 그런 불법에 대한 어떤 합법화라든가 아니면 그 불법을 철거하는 문제라든가 또 뭐 형사처벌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경이라든가 이런 쪽에다도 강력하니 항의해서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군수님께 어민들이 바라는 마음이 지금 실리 내조 공항 그 어민들이 그 10만 관계에 대해서 우리 그냥 살던 대로 살게끔 해주면 안 되겠냐고 군수님한테 부탁을 하는데 행정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이 살던 대로 산다는 그 말은 말이에요. 자기들이 매생이 해먹고 터전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는 아, 그러죠. 네. 근데 그것을 장군이 좀 이렇게 군수님 오늘 기자명단에 한다면 한다 하니까 어민들께서 그 부분도 한번 결국은 이제 10만에서 이제 하버슨이 안 당겨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은 아직 안 당기고 있죠. 네. 지금 완도에서 다니고 있죠.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방금 완도 입장은 아니지만 방금 이게 신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마 완도하고 저희들이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그 저지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혹시라도 방금 얘기한 대로 가장 중요한 건 신망을 배 안 다니는 게 제일 중요하죠.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두 번째로 만약에 피해가 발생한다 있다면 형사상, 민사상 모든 뭐 이렇게 고발 조치라든가 그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까? 저는 뭐 상관이 없어요. 저 길게 해도 아직까지 시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홍보 팀장 빨리 끝냈으면 아니 여기를 꼭 이제 예를 들어 적절한 거 아니 그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여기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말이 돼서 아까 이제 마지막 말씀드린 장애 발전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뭐 같은 나가는 목표는 다 같다고 생각하니까 서로 실탄이 뭐 이렇게 질문하고 제대로 이런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뭐 서로 의견을 교환한다는 차원에서 말하면 좋잖아요. 이런 것들은 장군이 좀 잘못하고 아쉬운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뭐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또 경각심도 되고 뭐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 자다가 끝났습니다. 네. 또 변자에 통해 좀 있으면
가까우니까 이제 괜찮습니다. 우리 저 방금 전에 권선 의사 말씀에 이제 여러 어떤 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소통이라는 것은 어떤 그 이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소신의 소통하고 전체가 바라보는 어떤 그 소통은 어떤 차이점 분명히 그 존재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언론 그 자체를 보면은 그 지금 파트가 두 파트가 아마 그장 그 분이 갈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 파트하고 어떤 그 우리 그 일간지 어떤 그 구분하고 있는데 지금 밖에서 바라보는 어떤 편향된 어떤 이 사업 시스템은 그 장 문청 홍보 쪽에서 너무 지금 그 이 방송 쪽에 이 부분이 어떤 치중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그 이 생각이 든다라고 많은 어떤 그 언론인들이 저와 같은 똑같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 군수님께서 전번에 도군에 가서 기자회견했던 부분, 그 부분은 이제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그 장 지역 주재했던 그 기자단 앞에서 깊은 어떤 그 사과의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관의 뜻을 그 민주당 어떤 그 입당 기자회견 기준이 그것은 그 저희들 그 쪽에서 봐서는 굉장히 그 가슴 아픈 어떤 그 장 지역 언론인으로서는 그 상처 자존심을 받았다. 제가 그 부분을 언젠가 그 공적 자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소통이라는 것은 그 어떤 국민과 사이사이 어떤 쉽게 의미는 이렇게 일련 그 돌아다니면서 어떤 그 군정의 어떤 그 부분을 이장단이야 어떤 그 생활 지도자 어떤 그 분들하고 소통은 좋습니다. 좋은데 가급적인 어떤 그 포괄적인 언론인들 자주 뭐 시간 좀 쪼개가지고 그 뭘로 막기 전에 뭘로 이렇게 서둘러서 막자. 터지고 난 후에 어떤 그 부분을 누구는 수긍하고 누구는 무엇을 연수를 줬냐 이러냐고 그 팩트가 아닌 엠바고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니 좋은 일은 머리 파지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고 우리 동네 예를 들어서 우리 장천마을 우세소를 이루는 하나큰 대형 사건 아닌 그 다음에야 방언을 말해서 좋은 어떤 그 부분으로 해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분이 어떤 그 정무적인 감각이 뒤떨어져 가지고 그 어떤 그 부분을 놓친다 하면 두고두고 서로 어떤 그 언론과 어떤 그 장군이 서로 어떤 그 이 견원지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바람에서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식적인 어떤 그 입장 표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소통의 부분은 방금 얘기한 대로 이제 다 이제 사실 저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또 군의 일정이 있다 보니까 좀 모든 게 이제 상대적인데요. 역지사지 입장을 저는 항상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혹시 이제 어쨌든 저 오줌 들어갈 시간도 없더라고요. 밥 굶는 것도 많이 군수 먹는 가끔 밥도 굶을 때도 있습니다.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저 노력하겠습니다. 방송과 언론 지명과의 언론 관계는 집중하고 있는지 제가 홍보기자한테 한번 좀 말씀을 들어보고 물론 이제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이 아무래도 또 이제 그 뭐 밖에 놓고 우리가 여기서 뭐 속일 거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뭐랄까요 방송 효과적 측면을 본다고 할까요? 그러면 이제 방송 지면을 보는 것보다는 방송을 보는 거에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이 된 느낌을 받는다면 지면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뭐 시정에 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비춰졌다면 다만 이제 방송을 제가 그렇게 방송을 좀 집중하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시장 군수들은 뭐 방송국 사장도 찾아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국장도 찾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사실 지난번에 KBC에서 제가 한 3번 계속해서 뉴스 나가고 인터뷰를 개인 인터뷰를 이렇게 대담을 한 것 같은데 그때도
제 다른 사람들 저기 뉴스에 나와서 조회수가 시청률이 뭐 100회 윤장의 시장 같은 거 100회가 안 넘고 120회가 안 넘고 그랬는데 김성 군수가 해가지고는 800회가 넘었다. 그렇게 방송국 입장에서도 그걸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두 번 연속 또 부른 거예요. 뭐 톡 부르고 여기 또 우드랜드 부르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저는 방송 인터뷰랑 제가 개인으로 뭔 저기 하겠습니까? 내가 나가서 정말 장을 뭐 우드랜드 한번 말을 하든 토요시장 말을 하든 장을 홍보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제가 그 방송을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뭐 예를 들어 경제 TV에서 또 불교 방송에서 나를 뭐 초청한다. 그래서 인터뷰하는 한 번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왜? 혹시라도 거기 가서 우리 장에 대해서 얘기하면 장을 홍보하고 그거 듣고 장을 올 사람이 단 한 사람 더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방송에 대한 집중 형태로 좀 비춰졌다면 혹시라도 이게 지면에 대해서 소홀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복당에 대한 기자회견은 우리 지역의 언론인들한테 물론 보고하지 않고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과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었습니다. 사실 복당 관계에 대해서는 전남 도 땅이 거기가 있으니까 도 땅에서 복당 기자회견을 하는 게 맞다, 또 일리가 있다 이런 여론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때 복당할 때 사실 민주당에 상당히 이제 좀 비중 있는 사람들도 제 복당 기자회견에 참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잡아졌는데 장에서 잘 아시겠지만 많이 반발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적이 될까봐 사실은 됐기 때문에 저만 거기서 이제 기자회견 복당 기자회견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는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장군에서 1000명, 2000명 모아놓고 복당 기자회견을 하면 내가 뭐든지 입고 와서 복당했겠냐. 일정을 제가 잡은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좀 여러 사람들의 어떤 축하를 받으면서 사실은 복당 기자회견을 그렇게 구상을 했는데 여러 시장 군수들 또 민주당 출신들 또 중앙당에 있는 분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어떤 말들이 있고 그거에 오히려 당 운영이라든가 그런 또 제 개인에게 누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장 언론인들한테 조금 소홀함이 있었다면 그건 좀 사과드리고 이해해 주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남미 이익희입니다. 군수님께서 공약을 달성을 96%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완성되면 92%고요. 3%는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임기 말 안에는 96%가 될 거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96%가 되신다고 했을 때 안된 미완성 4%는 어떤 부분이면 또 아예 그게 잘못 측정해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제일 대표적인 거는요. 제가 우리 농촌에 있는 학생들이 수도권에 가면 뭐 학비부터 해서 방학 듣는 것부터 해서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때 당시 이제 그 장애 출신들 기숙사를 생각을 했습니다. 기숙사를 짓겠다. 그래서 혼자 좀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장군 부담되니까 장강진 이제 영아 그때 이제 상계군 상생협에서 그래서 공동으로 짓기로 부담을 해서 짓기로 그래갖고 세 개 군이 서울에서 학교나 수도권에서 하는 재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전라남도에서 제2의 남도학습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이 아예 이제 진행이 안 됐고요. 두 가지는 또 뭐 있지?
하나는 이제 북부권에 LNG 가스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는 한참 그거의 우리 장에 설립되는 거는데 그거의 이제 정부의 산업 정책이 바뀌면서 LNG 가스가 비용 굉장히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정부의 산업개발, 에너지 산업 5개년 계획에 LNG 사업을 추진하는 게 빠져 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아예 추진 안 된 걸로 이렇게 나머지들은 계속 다 추진되는 걸로 제가 완성했거나 지금 추진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긴장입니다. 중앙로의 주정차 문제로 가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택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로 너무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낮에 같은 경우에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중앙로에서 지체를 했어요. 주정차 때문에. 어제 오도가 올라가지고 막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군에다 전화를 해야 되는데 군을 내가 뒤로 하고 경찰로 내 전화를 했어요. 근데 어디로? 동파로. 예. 이제 거기서 하는 말이 이제 내가 좀 억양이 좀 높아가지고 욕은 안 했지만은 그런 식으로 좀 시비가 좀 붙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군으로 이게 군 관할이기 때문에 군으로 넘기니까 군에다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 이제 빼놓고 동파를 내가 갔어요. 일단 면허이 접수를 했으면은 공무원이 오는 것보다도 경찰에 와서 일단 상황을 종료를 해주고 나서 해야지. 뭐 지금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언성이 좀 높아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욕은 안 했지만은 짜증이 나니까 일단 손님을 데리러 가야 되는데 그래갖고 좀 옥신각신 해가지고 내가 이제 어제 군에서 이제 양행 회장님이 전화 오셨더만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시고 그래서 또 이제 그것도 그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좁은 도로에 이 가게마다 이 자기 가게마다 이렇게 물건을 밖으로 내놔요. 그 상황에서도 주차를 한 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짝수가 됐든 홀수가 됐든. 그래서 어제 건설과에 전화를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아직까지 연락을 해주신다 하더만 어제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퇴근 시간만 되면은 진짜 압이 미란해요. 중앙로. 제가 잘 알고 피부로 느껴요. 중앙로를 하더면 많게는 20-30분 왔다 갔다 하니까요. 이제 경찰은 요 군으로 밀고 군은 또 나름대로 자기들은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인데 좀 더 군수님께서 확실하니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경찰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경찰은 직무유기입니다. 경찰은 그거 아니라 교통을 단속하고 지도할 그런 본연의 임무가 경찰에 있는 거잖아요. 예,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네, 주정차를 이제 단속하고 하는 것은 우리지만 방금 이제 교통이 마비되고 그럴 때 정리해 주는 것은 교통의 기본적인 가장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제 동파에 그러니까 난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앞으로도 경찰에 대한 협조는 그냥 제일 문제는 이제 주차 문제잖아요. 저희들도 얼마나 그게 얼마나 고민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뭐 차량으로 단속도 했다가 차량으로 걷기도 했다가 안 돼서 지금 이제 양방향 중에서 한 명만 주차하고 저기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일방 통행로로 해보라 이제 여러 지향이 들어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주차장 확보도 쉽지가 않는 게 도로를 이제 내려가면 좀 사통 팔달로 좀 도로를 내려가면 이게 이제 보상가가 너무 낮다고 이제 안 팔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보상가 이상을 감정평가 이상을 주기가 어렵잖아요. 뭐 그럼 공무원이 뭐 당장 뭐 감사받고 징계받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보상가를 저기를 해서 그냥 도로라도 참 쉬는 시간에 사통 팔달을 뚫으려는데 딱딱 막혀요 지금도. 그러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그 2조 지금
거기 식당 있죠. 네. 그 뒤쪽에서 하고 지금 새로 뭐 거기 건물을 지어버렸더만. 그럼 이거 이불집 있는 쪽 거기에서 그래서 이쪽 건산로 쪽에서 들어가는 도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중앙로 빠르게 그런 주차장을 거기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 앞에 있는 두 분이 소유주가 월포하고 그 앞에 이불집에서 이제 소유주더만요. 근데 그 산 가격에 팔아 죽어도 또 안 팔아요. 그래서 이제 건물이 지금 들어서버렸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지금 저희들이 지특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주차장 앞으로 해서 2조 9조 그 땅은 저희들이 사서 방금 이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되도록이면 틈만 되면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주차장 확보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누가 제기만 한다 하면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또 부족하고 이제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또 이번에 이제 제가 농협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군에서만 아니라 각 기관들도 협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근데 야라 지금 우체국이랑 농협이랑 이런 데는 아예 뭐 그냥 군에다 다 맡겨버려요. 그래서 그쪽 뒤에도 지금 농협 창고 거기 이쪽에 그쪽 땅을 저희들이 다 샀어요. 그 일대를. 이 앞에 보니까 이제 농협 창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 창고까지 좀 탁 들어버려야 좀 주차장 확보뿐만 아니라 좀 환하니 시야적인 측면 그래서 지금 강경일 조합장님하고 협조를 하려고 지금 강경일 조합장도 협조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디다 이전할 것인가 이제 땅을 이제 창고를 지으려는 그걸 논의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그 지금 얘기하는 이 주정차가 특히 장사하시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군도 제일 골칫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에도 협조를 구할게요. 그런 것은 혹시라도 그런 거이 교통질서나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주시고 이렇게 네. 그거 말도 안 되는 거 사실은. 중요한 거는요. 네. 경찰도 안 오고 어. 군에도 안 오고 그랬어요. 한 20분 동안. 그럼 중앙로에 마피아 버스 때고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찰한테 싸우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수님 그 문제가 인도가 장군은 없는데 홀짝제 그 행정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지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간에 소문이 이럽니다. 뭐 세금 장군이 돈이 없어서 세금 징수하려고 이거 하지 않느냐. 일단 1차적으로 우리 자식들이 학교를 가는데 인도가 없이 위험한 상태가 있는데 이걸 홀짝제를 또 하고 아까 김장길 기자님 말씀하시듯이 장사하신 분들이 앞에다 다 이렇게 법적으로 그 판매하는 물건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애들은 어디로 다니는 겁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도 많이 있고 제가 저번에도 그 담당 계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은 좀 시간을 달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역민들이 이게 필요한 정책이었는가 거기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담당 계장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분이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을 얘기를 좀 해주라 하니까 지금 하나 짓고 군수님 말대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천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노약자나 이렇게 노인들이나 어린이들 애들 천변 뭐 우리 가족들 뭐 물건 사는데 천변에다 대놓고 충분히 이동해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황당한 거고 또 한 문제점은 이거 벤치마케팅을 어디서 했냐 그러니까는 강주 뭐 동구청에서 했는데 장단점을 파악했냐? 예, 장단점 파악하지 않고 거기서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행정을. 그래서 이제 저도 아이러니 하더라고요. 왜 장단점을 벤치마케팅을 했으면은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근데 공무원이 그렇게 답변했다면 그 공무원은 답변을 잘못한 거고요. 그 기본적인 공직자로서의 그 의식이 없는 사람이 이 지금 홀짝제가 만약에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원래 지금 인도를 확보하기 어렵고, 그죠? 인도는 자기들이 저기 인도를 넣으면 차 이제 일방통행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일방통행해야 돼요. 아예 주차도 못하게 하고. 근데 지금 양방 이게 주차를 해버리다 보니까 아예 교통 자체가 마비돼 버려요. 그래서 일방통행이라도 지금 해놓으니까 그나마 사람들이
야 그래도 차가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소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만약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뭐 여기 그 교통 뭐 주차 금지하는 그거 세워놨잖아요. 보기도 흉하고 뭐 또 이쪽으로 옮겼다가 이쪽으로 옮겼다가 누구 한 사람도 없고 그나마 일방통행이 돼서 저는 그나마 중앙로가 지금 교통이 조금은 원활해야 된다고 해요. 그렇게 하는데도 방금 얘기한 대로 우리 김장 기자님 얘기한 대로 20분 동안 퇴근 시간은 정체가 되어버렸는데 이게 이제 퇴근 시간은 6시까지밖에 우리가 단속을 안 하잖아요. 방금 얘기한 대로 주정차를 이제 활용하는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풀리니까 이제 그런 행사. 근데 만약에 한 방향 지금 양 방향을 지금 주차하게 된다면 이건 진짜 압이 귀환이 될 겁니다. 이 수없는 정책들 중앙으로 시도를 해가지고 그나마 지금 짜홀수제를 해가지고 그나마 소통이 좀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제가 보기엔 곳곳에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실패해요. 그래서 그것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방금 얘기한 대로 그 땅을 안 팔아버려요. 안 팔아버려. 제일 힘든 게 지금 그겁니다. 뭐 좀 이해해 주십시오. 하여튼 그러나 최대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곳곳에. 네, 제가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차 시설이 문제 나왔으니 이것도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인 어떤 소견을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에 보면은 우리 직원들 차가 보면 이 군청 우리 원종 주차장 내에 거의 여포청 주차장에 모르겠습니다. 뭐 회식이 끝나고 뭐 여러분 뭐 차를 놔두고 들어가시는 것도 있는데 보면 이런 것부터 좀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차가 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뭐 우리 아주머니가 신문을 못 돌리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 밤에도 보면 이 직원들 차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네. 되도록이면 그 출근하실 때도 좀 가까우신 분들은 좀 뭐 인근에 뭐 집에다 놔두고 오셔도 되고 또 멋진 분들은 했는데 거기다가 기본적인 그 주차 상태가 그러고 되니까 사실 군에 한번 일을 보러 들어와도 주차를 간 장소가 없습니다. 저기. 이런 어떤 기본적인 것부터 돼야 모든 게 되는 것이 되지 않나 싶고요. 조금 민감한, 다소 조금 민감한 상황입니다만 이번 우리 청년도 결과가 모든 거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도 공직자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또 일말의 책임이 또 저희 언론인들한테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자면 뭐 첫째는 또 우리가 뭐 한국적인 유래된 읍참마속이라는 그런 뜻으로 좀 그런 어떤 마음이 드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또 뭐 모든 것을 좀 가감하게 한국화돼야 되는 부분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군수님이 하셔야 할 숙제고 중대한 사안인데 뭐 우리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거 하고요. 또 보면 이제 뭐 한 해가 또 갑니다. 여러 사단한테 한 해가 가는데 뭐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어떤 결과가 있어서 또 모두에게 또 기쁨을 주고 또 그에 따른 많은 매뉴얼과 또 교육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답변 한번 듣고 그래요. 그 방금 이제 직원들에 대한 주차장 군청 내 주차장은 개도를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군청 내 주차는 우리 직원들이 좀 자제를 하고 외곽에다가 세운다든가 아니면 뭐 자전거나 걸어서 출퇴근하는 그런 운동도 좀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는 참 제가 좀 언급했습니다만 한 말이 놓습니다. 진짜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큰 죄를 지은 것 같고 너무 부끄러운 우리들의 자화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책임 제일 큽니다. 1차적으로 군정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내가 우리 공직자들한테도 12월 18일 공직자들한테 긴급 이렇게 해서 제 의견을 이제 우리 공직자들한테 발표하고 전달했는데 저는 정말 한 3일 정도는 제가 우리 국민들 보는 게 두려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어떤 생각이 불감증이 이게 무섭게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뭐 지나갔으니까 결과가 나와버렸으니까 앞으로 잘 쓰면 되지 이렇게 느끼는 공직자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제가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정말 부끄러운 것을 크게 받아들이고 정말 어렵게 받아들이고 뼈아프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들 자세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서로 소통하는 것 역지사지 입장을 하는 게 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 제가 실과장님들한테 부탁하는 말 우리 계장님들한테 중간 역할을 하는 계장들한테 부탁하는 말 일반 직원들한테 부탁하는 말들을 제가 다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이렇게 부끄러운 고려한다면 전 직원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됩니다. 공천 앞에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직원들과 저 스스로부터 우리 직원들한테 그걸 인지시켰습니다. 정말 제가 여기서 약속합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이렇게 청렴도가 하위로 나오면 군청 정문 앞에서 저희들 전부 국민들한테 석고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청렴도 문제를 정말로 엄격하게 방금 울창마서 한골 탈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정말 제가 그랬습니다. 어떤 빛나는 성과, 어떤 빛나는 위대한 업적도 청렴도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와 의무인 도덕성과 청렴도를 성실한다면 그런 거는 사상무복이다. 진짜 물거품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직원들과 소통 그리고 청렴한 그런 자세로 국민들은 다시는 이렇게 부끄럽고 실망시켜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앞에 약속하면서 혼자만의 노력은 될 건 아니고 없이 대화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내년에 그런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공직자들 국민들 앞에 군청 앞에 석고되지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교육기관이 주도를 해야 될 현안 사업이지만 어차피 지역 개발과 지역 경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군 당국도 특히나 인선 체제에서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함께 나서야 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서초등학교하고 이제 남초등학교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학생수가 그렇게가 감소돼가지고 학교 자율 문제가 지금 그런 점입니다. 이 남초등학교, 서초등학교는 어차피 통합이 돼야 되지 않냐. 지금 교육청에서도 지금 그 문제를 추진하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그 지역 개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를 해야 되는 그런 앞장을 스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회 이번에 회의를 여러 차례 하면서도 그런 언급을 했는데 그래서 서초등학교는 어차피 이제 지금 토요시장하고 연관된 연접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학교가 위치가 맞지 않다고 해서 남초와 서초를 통합해가지고 지금 다른 장소로 옮겨요. 장초등학교가 이제 도내 군단위 초등학교에서는 상당히 규모가 큰 학생 수가 한 800명 가까이 큰 학교인데 장군교육청에서도 그 학교가 지금 규모를 줄이고 남초와 서초로 해가지고 양대 학교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 옮기면 어차피 우리도 이제 토요시장도 활성화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서 우리 문경 부분을 이거에 대해서 풀어볼 수 있는 고민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리고 두 번째는 1년에 이 군단위에서 일어나는 그 행사 축제 뭐 해서 제가 지난해 파악해 보니까 1,100건 정도가 이제 행사를 치러지는데
군수님 입장에서는 행사가 많을수록 사람들과 주민들 접촉하니까 물론 좋은 행정 효과를 기대할 만은 모르겠지만 비생산적이고 낭비적이고 이제 가시적이고 전시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주선 군수님이 하루에 7번에서 8번 아까 소면부할 시간도 없고 심지어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행사장에 독사장이라고 바쁜 그런 일정을 보이는데 혁신적으로 행사를 줄이는데 앞장서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발생한 제천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전국이 상당히 어떤 안전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하고 있는데 언제 이 장에서도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전시성 행사보다는 내실 있는 그런 행사를 주기로 그야말로 좀 더 우리 지역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는데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데 분야에 더 심한 것이 되지 않나. 행사를 한 30%만 줄여도 우리 군의 예산이 그런 큰 기축이 된다 하지만 내실 있는 행정으로 치우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우리 군수님이 신경이 그런 방안을 줬어요. 내가 지난달에 축제발전위원회를 해봤지만 호독 축제를 비롯해서 비낭비적이고 피조개 축제를 좀 폐지하자 보니까 의원들이 벌써처럼 정석을 시키자고 그러는데 군수님 생각하고 그런 생각 똑같이 갖고 계시는 그런 부분은 그런 접근해 주셨으면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 남초등학교, 서초등은 무조건 통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래야만 됩니다. 저는 그거 오랫동안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그래야지만 방금 얘기한 토요시장이 새로운 어떤 모습으로 또 변화시킬 수도 있고요. 또 뭐 잘 아시겠지만 토요시장이 주차 문제도 또 거기도 심각하죠. 다른 재래시장보다는 낫지만 천변이 있어서. 그러나 토요시장의 어떤 확장적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서초등학교는 남초등학교 또 아이들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민주주의 사회에서 경쟁이 기본입니다. 경쟁하게 만들어야 돼요. 서로. 그리고 다양한 또 친구들을 접하고 사귈 수 있는 기회도 줘요. 근데 딱 단절돼가지고 또 적은 이런 걸로 하는 것은 대표적인 어떤 또 교사들이나 이런 기득권적인 유지를 위한 게 아니냐. 근데 토요시장이 있기 때문에 서초등학교는 그렇게 흡수돼서 저는 활용이 되면 토요시장도 또 아이들의 어떤 것도 교육의 어떤 미래로 좋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행사축제에 대해서는 저는 100% 동감합니다. 제가 국제통합학 박람회 때 축제에서 폐지했었죠. 야 진짜 근데 저는 별로 그런 거 같고 표를 찍냐 별로 그렇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한테 많이 오잖아요. 이번에 도와주면 선거를 도와주겠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 제일 기분 나쁜 거잖아. 솔직한 얘기. 장 군수는 장에 대한 미래와 가치와 방향을 보고 가는 거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어떤 단체에 대해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군수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건 당황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사회단체나 정말 개인들이 정말 이제 행사, 이 자치단체의 가장 큰 폐단 중에 하나가 민선이 되면서 이렇게 행사와 축제가 많아졌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자치단체들이 망하게 된다면 저는 행사, 축제로 인해서 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조해주시면 과감하니 또 의회하고도 제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축소해 나가고 협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론인들한테 이제 거의 끝나갈 것 같으니까 혹시 또 질의하실 분 있나요? 궁금한 거 없으면 제가 좀 부탁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장에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사실은 사회단체나 언론인들 좀 특히 사회단체가 해줘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장 하급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 위에는 상급자치단체인 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있습니다. 기관과 기관에 부딪히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 중에서도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남도대학이 저희들이
그때 당시 번영의 땅을 도에다가 기부 체납을 할 때 학교가 도립대학이 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부 체납한 겁니다. 그죠? 근데 남도대학은 통폐합되면서 우리 장애 남도대학은 도립대학은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교육의 목적에. 그죠? 그러면 그거 당연히 우리한테 환원해 줘야 됩니다. 무상. 그죠? 근데 안 해주고 있잖아요. 돈 주고 사가라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돈 줘라. 이거를 해라. 이 학기가 굉장히 기관과 기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사회단체에서 계속 떠들어주고 언론에서 떠들어줘야 내가 말하기 싫으면 우리 사회단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론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건 맞지 않느냐. 이게 소송을 가면 나는 우리가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댐을 막으면서 지금 수자원공사에 그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거 지금 한 4만 평 된가요? 4만 평이죠. 4만 평인데 그때 당시 이제 물론 수자원공사에 우리한테 인수를 해주려고 그랬죠. 인수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저 넓은 땅 관리하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갈까. 그래서 관리비 부담 때문에 인수받는 걸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땅이 될 수 있는 것을 결국 이제 수자원공사 국토 땅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는 댐을 막음으로 해서 우리가 피해가 많기 때문에 뭐 돌려받아야 돼. 쓸 데가 너무 많아요. 그죠? 체육시설 보완하려면 거기다가 확장도 되고 그런데 땅 확보하기 어렵잖아요. 그것도 이제 우리 댐 막음으로 인해서 국외시군과 장안군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 땅 장안군에 돌려줘라. 이 주장해야 돼. 이거 사회단체에서 해줘야 돼. 그러면 그걸 명분으로 갖고 제가 거래를 하죠. 협상을 하죠. 이 그냥 기관과 기관에서 우리는 방금 얘기한 가장 하급 기관이고 기초자치니까 그러기 어렵잖아요. 새끼들 그러면 다른 일로 우리는 불이익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명분은 야 사회단체에서 우리 봐봐라 이 봐봐라. 그러니 군수 입장에 당연히 국민들의 이익을 입장에서 군을 위해서 얘기할 수 없잖냐.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또 하나 뭐 수장공사 관련된 제가 우리 댐이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축제나 뭐 행사하고 나면 수장공사에 물을 갖다 이제 지어주고 몇만 병 갖다 씁니다. 물을 보는 순간 밀양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죠? 밀양댐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 만들어서 우리 장으로 배달되는 그런 물을 우리가 보급받고 있죠. 이것도 정말 자존심하고 기분 나빠요. 내가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야 물공장 여기다 세워라. 아니고 왜 경상도에 있고 충청도에 있는데 호남에는 없냐. 그리고 왜 우리 장군이 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양댐의 물을 우리는 먹어야 되냐. 장에 물공장 세우러 가는 게 가동률이 50%가 안 된다고 그래요. 저기들 두 개 물공장이.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정 안 되면 이 다음부터는 이제 물공장까지 가동률이 나니까 앞으로 장에 축제 때나 물 주는 거는 이제 거기 이제 밀양댐이 아니라 장댐 이렇게 해서 뭐 병을 바꿔서라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건 가동률 안 되는 당신네들 입장이고 결국은 물은 그것도 묻는 거 아니냐. 우리 댐 물 있는데 공장을 유치해서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말 사회단체나 우리 언론에서 얘기를 해주면 제가 그 근거를 가지고 그 기관과 협상하고 싸울 수 있잖아요. 유리한 여건은. 그래서 그것이 혹시 기회된다면 우리 언론 쪽에서 다뤄주시면 뭐 사회단체들 일어나고 싶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장군이 얻을 거는 없고 장군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있으신가요? 시간도 대화를 했는데요.
심한 얘기가 나오고 수화도 안 되나? 하고 싶은 말 얼른 시간을